죄송합니다. 오늘 2회차 수업을 맡은 윤성님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GPT-S 만들기인데, 이 GPT-S가 나만의 챗GPT를 만드는 거예요. 오픈AI 챗GPT처럼 내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면, 저는 이제 KT에서 16년 동안 이제 ICT 시스템 개발, 운영,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맡아서, 사실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에 그때는 좀 초짜이기도 했지만 이제 이론으로 이제 참여를 했던 것이 이제 저의 큰 경험입니다. 그런데 나서 이제 KT를 나와서 이제 원장님하고 만나면서 SNS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뭐 4차 산업혁명 강연, 지금은 생성 AI, 쭉 이제 저의 뿌리가 전산이기 때문에 그쪽 계통으로만 조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책도 21권 정도 현재까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도 하나하나 지금 하고 가는 게 다 결국엔 조금 쌓이면 브랜딩에 이제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주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GPT인데, 보고서 종류에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올 초, 지금 연초에 항상 사업계획서, 정부 지원 여러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이제 관심 이슈가 되다 보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알려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 이제 GPT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여기 링크를 드릴 건데, 이 링크를 접속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다 여기다 뭐 서머를 해놨더라고요. 모음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양식, 그 다음에 그런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비즈니스 보고서 쓸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템플릿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그래서 그런 양식과 용어 정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잘 돼 있어요. 보면 밑에도 사업해서 준비 전 알아주면 좋은 내용 해가지고, 여기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정의와 종류,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건데, 이런 것들 작성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죠. 이런 것들 정보와 함께 여기 보면 템플릿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따 URL 공유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이제 산출하는 그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우실 건데, 그럴 때 이 용어 하나를 알아두면 굉장히 내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프롬프트를 한 방에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 분석 좀 들어보셨죠? 그런 거. 네네. 그다음에 3C 분석, 이렇게 C로 되는 것들, 이런 세 개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로. 예. 그래서 또 특히 STP 전략, 마케팅에는 이런 것들, 마케팅과 경영에는 굉장히 기본이잖아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런 템플릿도 다 다운받아서 우리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무료 강의하면서 막 선물 준다고 후기며 뭐며 막 받죠. 그럴 때 이런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모음으로 드리는 거고, 원장님께서 우리 오픈 채팅방에도 뭔가 모음 한번 이제 준 적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2024년, 뭐 2023년도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URL을 일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지금 직접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자, 카톡으로 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자, 여러분도 한번. 이게 여기가 지금 URL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글을 카피 뜨면 다 영어로 나와요. 네. 그래서 아까 강의안에는 제가 비틀리라는 긴 URL 추가해서 강의안에는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 비즈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하이퍼링크 다 더 걸려가지고 터치하면 또 더 자세한 내용들로 다 가죠. 이런 부분.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할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에 공통 간소화 해놓은 창업 지원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PSST라고 그래요. PSST. 그래서 여기 보면 창업 지원 양식도 전체 다 있죠. 이렇게 따라가면 이것도 제가 강의안에는 별도로 첨부해 놨어요. 이렇게 하고 쭉 보시면 지금 같이 하시는 분 하시고 계시죠? 네, 이거 쭉 밑에 보시면 봐봐. PSST 사업계획서, 정의 작성 방법, 양식 다운로드. 그리고 나머지도 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게 굉장히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비즈 모델, 캔버스 작성한 사례들도 굉장히 모음집으로 있죠. 모음집.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하려면 사업계획서도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후기를 쓰면 또 그런 선정된 거 하나 준다. 뭐 이런 거 저도 몇 개 받아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PSST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있죠. 이것을 제가 지금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제가 다운받아 놓은 거 이렇게 드린 것으로 보던 아니면은 여러분들 여기 직접 여러분들 또 여기서 여기 보면 PSST 사업계획서 다운받아서 보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네, 네 보고 보면 여기 이제 내가 어떤 창업을 할 것인지 창업 아이템에 대한 요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PSST가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 아이템이냐. 그래서 문제인식. 그래서 P. 그래서 이것을 사업화 해서 이렇게 경쟁력 확보해가지고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해결 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 여기 보면 자금도 조달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 잘 세워져야지만 평가위원들이 이 사업을 선정해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내가 뭐 개인 부담이 10%든 30%든 이제 정부 지원 자금 받아서 사업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적당히 키웠으면 나중에 이제 출구라는 것은 상장하는 거, 인수합병하는 거, 그다음에 IPO라고 해서 기업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출구라고 합니다. 출구 전략.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스타트업들은 요즘에 팀 구성이에요. 팀 구성. 이런 거 사업 선정할 때 그 사업하는데 핵심적인 파트별 전문가가 구성이 돼 있는지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이력들을 중요시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챗GPT가 써주기 어렵겠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챗GPT가 써줄 것 같아요? 채팅창에 하셔도 되고 챗GPT가 어떤 것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창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만 조금 뭔가 던져주면 이런 부분들은 약간 러프하게나마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팀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 봐요. 보면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은 다 내 기업에 대한 정보니까 우리 기업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아이템 소개라든가 차별성, 국내외 목표 시장도 챗GPT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제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생성형 AI, 다이슨이나 미드저니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캡처 뜨고 아니면 직접 찍고 아니면 또 누군가한테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뭐 이런 또 특히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MVP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소화된 모형을 3D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다가 돈 투자해가지고 이런 데다 첨부하면 훨씬 더 선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도 생성 AI로 작성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생성 AI가 3D 이미지 생성들이 또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너무 쓰다 보니까 그냥 써달라 하면 영혼이 조금 없는 일반적인 글쓰기를 해주죠. 근데 이제 이미 검증된 문장이 있잖아요. 검증된 문장 아니면 어디서 이제 샘플 또 사업계획서 누구 거 잘 써진 거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글을 그대로 얘한테 챗GPT한테 던져주고 이 문장을 다시 써줘. 아니면 다시 써줄 때도 어떠한 이제 목적에 맞게 써달라고 하면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거기에 영혼이 묻어있는 글을 조금 다시 다른 목적으로 써달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일반적인 글쓰기는 어쨌거나 뭐 초안 작성도 되고 이미 내가 좀 잘 써진 거 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은 변경해서 작성하는 것에 챗GPT를 잘 이용할 수도 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내가 작성해야 될 내용을 알고 거기서 어떤 항목들을 내가 챗GPT를 도움을 받아서 쓸 것인지 이제 그것을 먼저 탐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 조금 보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잡았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조금은 넣어놨는데 너무 자세히는 제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할 수가 없고, 네. 강의 안으로는 이제 짧게 갈 거고요. 바로, 자, 챗GPT 지금 안 써보신 분도 이제 두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안 써봤던 것은 3.5예요. 3.5. 네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수업할 것은 어쩔 수 없이 4.0이고 그 다음 또 이도혜 교수님이 ADA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무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유료 버전 아직 안 하신 분 혹시나 아니 표시하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냥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유료라는 거 감안하시고 보세요. 네, 그러면 자 유료는 여기 처음 들어오면 챗GPT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눌러보시면 이 4에 달리는 그림 그린 거 달리 쓰기 기능, 그다음에 브라우징은 웹 브라우징이랑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구글 검색 갔다 올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이도희 교수님이 할 거 데이터 분석, 옛날엔 ADA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통합돼서 이제 원모드로 지금 챗GPT 4는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 별도로 지금 플러그인 따로 있죠. 이건 API로 보시면 돼요. 네, 따로 있던 것들이 요것들이 다 플러그인만 빠지고 빼고 이거 다 묶어서 여기서 바로 이제 질문 던지면 되고요. 그럼 이제 원래 유료로 안 하셨던 분들은 3.5만 보이고 얘는 업그레이드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막상은 이제 혹시나 챗GPT4 유료로 처음 가입하신 분은 꼭 가입하신 다음에요. 결제는 여기 하라고 나오겠죠. 네. 보면 여기에 세팅 앤 베러 가셔가지고 꼭 데이터 퓨처에 플러그인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플러그인. 이걸 꼭 온으로 해주셔야지 아까 여기 메뉴에 플러그인이 보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GPT 우리 챗봇처럼 여러 가지 또 기능 있는 것들이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 GPTs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앱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앱, 스마트폰의 앱. 다양한 기능이 목적별로 앱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플러그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또 어떤 것들은 이제 GPTs, 챗봇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형태만 다를 뿐이지 기능이 어떻게 보면 캔바라고 아시죠? 오늘 김나래 교수님이 해줄 건데 그 캔바가 웹사이트로 기능이 있고 앱으로 기능이 있고 플러그인에 있고 GPTS로 있고 이제 그것들이 그 개발사들이 다 따로따로 그 형태에 맞게 어디다 놓으려고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은 동일한 거죠. 어쨌거나 처음 했을 때 처음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명령어를 날리는 걸 프롬프트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GPT-S를 하기 전에 막상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지만 GPT-S를 조금 더 수준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구조를 빨리 이해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지만 저 이제 디지털 융합교육원의 다른 교수님들은 요즘에 우리 디지털 융합교육원에서 GPTS에 대한 교육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프롬프트하고. 그래서 막상 여기다가 역할을 던져주고 요청, 요구를 하면 답을 주는 게 지금 오픈 AI의 챗 GPT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무작위로 던지기도 하고, 또 기능은 약간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해가지고 내가 자주 어떤 글쓰기 작업이나 앞으로 난 사학에서 쓰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명령어 자꾸 여기다가 하나하나 새로운 기능 할 때마다 여기다 뭘 해야 되냐면, 잠깐요. 제가 이제 프롬프트에 깊은 얘기는 못 하겠고요. 이렇게 역할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제일 일반적인 게 첫 번째, 너는 어떠한 역할을 해줘? 나는 뭘 할 거야? 목표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는 보고서를 쓸 거야. 요약해줘. 검색해줘. 이제 이런 최종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아웃풋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역할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매번 여기 유치시라고 해서 새로운 대화 시작할 때마다 던지면 불필요한 시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커스텀 인스트럭션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박사 그러니까 논문 쓴다고 좀 많이 사용을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너는 무엇을 해줘.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누구야. 이렇게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나와 너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밑에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줘. 이런 스타일로 글을 써줘.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세이브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프롬프트 여기도 잠깐요. 여기도 프롬프트 어떻게 보면 여기 커스텀 인스트럭션 프롬프트예요. 이런 것이 기본이 돼서 우리가 이제 새로 나온 게 여기 GPS 플로라고 있어요. 플로 GPTS. 이게 최근에 생긴 GPTS의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기존에는 나만 쓰거나 내가 URL을 공유해 준 사람들만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마켓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누구나 공개된 것들을 쓰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수익도 배분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이제 GPTS 마켓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서 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여기 탑픽 해가지고 요즘 인기 있는 것들 여기 보면 캔버가 여기 나와 있죠. 이게 플러그인에도 있고 여기에 GPTS로도 만들어졌다고 아까 제가 예시 설명을 조금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있고 여러분 여기 또 검색해 보면 또 사람들이 공개해 놓은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만들어서 공개해 놓으면 여러분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생산성 여기 위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 이제 검색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 놨죠. 한국어 튜터 역할하는 거, 한국 여행하는 거, 뭐 이렇게 만들어서 써볼 수도 있고요. 지금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PSSP 한번 검색해 볼게요. PSSP. 저랑 같이 사업 계획서 관련된 걸 하시는 분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자, PSST 어드바이저라고 했어요. 어드바이저. 여기 위에 있고 있죠. 한번 찾을 겸 해서 제가 네. PSST 아까 사업계획서 표준 사업계획서 이름을 PSST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PSST 어드바이저. 그래서 이거 찾으셨으면 터치 이렇게 하세요. 해주고 제가 이것을 보내드려 볼게요. 그러면 못 찾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름 있고요. GPTS 이름 있고 여기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유적은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로고. 그리고 여기 우리 챗GPT도 열었으면 챗GPT 처음 열면 기본적인 예시 문장을 알려주죠.
이것도 하나의 프롬프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도 만들면 이것들을 생성하는 거예요. 저희가 살짝만 건드리면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챗GPT 처음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지금 처음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한테 물어봐야 돼. 얘한테. 그래서 안녕 인사도 하고 딱 정말 나보다 더 똑똑한 친구, 내가 똑똑한 친구가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안녕. 여러분도 하세요. 똑같이 안녕. 너에 대해서 소개해줘. 해줘. 소개해. 여러분들이 내 챗봇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고 어떤 질문, 예상되는 질문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그 챗봇 만들 때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고민하면 할수록 이제 사용자들한테 친화적인, 사용자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 나오죠. 그러면 사업 아이템 제안, 시장 규모 분석, 비즈니스 모델 분석, 그럼 이것이 관련 조언 등이 포함된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 아이템 제안 한번 해볼까요? 사업 아이템 제안. 계속 쓰네요. 네, 이렇게 제안을 해줘. 그냥 해준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면 어떻게 보면 시니어를 위한 한번 해볼까요?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대상. 다른 분은 다른 것을 해보세요. 네. 아니면은 그냥만 해봐도 돼요. 근데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걔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다는 게 프롬프트 특성이죠.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대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챗봇을 만들 때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뭔가를 다시 사용자한테 질문해 줄 바라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챗봇 만들 때 이것을 거기다가 다 명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이제 챗GPT 기본 내부적으로 자기들 프로그램 돼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동이 되는데 내가 좀 원하는 챗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뭐 제공해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넣을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타깃 고객이 누구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이 뭐냐, 고객에게 제공하자는 가치는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기서 쓸 때 특히 평가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설명하는 사업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사업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금 그분이 평가위원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타깃은 어디예요? 5, 60대. 5, 60대 여성. 1번. 이게 지금 내가 1시간이 이런 거 안 해보고 그냥 또 기계적으로 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될 거고 50대 여성이고 2번.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뭘까요? 뭐 수면, 불면, 자, 고개 지고 그냥 같이 편안한 잠, 수면 시간, 삶의 질, 향상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업 결과물은 물리적인 제품, 수면을 위한 전자기기 한번 해볼까요?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땡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다르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을 공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단체방에다가. 그럼 똑같은 챗GPT를 쓰고서도 어떤 결과들이 다 여러분들 입력한 거에 따라 틀릴 거잖아요. 이게 제가 입력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면 이 GPTS는 만드는 걸 제가 따로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장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우리 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보내주던가 할게요. 제가 단순히 기능만 할까 하다가 아까 이제 이런저런 내용도 좀 알려주고 그런 거거든요. 와, 네이밍명. 전자수면 보조기를 세레니 드림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여기다 그러면 혹시나 PSST 사업 계획서 내용을 작성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나? 음. 이거 지금 PSST가 사업 명칭을 이것으로 했네요. 음. 이 내용들을 작성하라고 지금 프롬프트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것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결과가 나올 거고 혹시나 이건 이제 계속 이것만 해볼 수는 없으니까 자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요. 공유 버튼 눌러서 여러분도 개봉 결과 나중에 한번 보게 공유 버튼 누르고 점점점 눌러서 share your name 이렇게 이름을 명시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을 명시하면 제가 여기 이름과 날짜가 나오죠. 보면 네. 지금 진행 중이라 이게 카피 링크가 안 나오네요.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중지하고 싶으면 여기 중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안 사용해 보신 분. 그래서 제일 위에가 공유 버튼이 있어서 한 챗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 버튼 누르고 share your name 추가된 상태에서 카피 링크 해서 우리 카톡방에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업계획서하고 연관된 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 검색해서 사용해 보는 거 했고요. 이제 만들려면 여기 보시면 GPT 플로어, 익스플로어 탐색한다. 다른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그냥 터치해가지고 너에 대해서 소개해줘. 너를 잘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 너의 사용법을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모르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캔바는 어떤 걸 해주는지 기본도 알고 있다 그러면 뭐 썸네일 만들어 달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대한 템플릿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있죠. 내 것만 보는 기능도 당연히 있고 또 내 것은 여기 왼쪽에 또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 크리에이트 한번 해볼게요. 누르시면 이제 뉴 GPT라고 해가지고 막상 이제 컴피거가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프롬프트나든가 내가 할 것에 대한 이름과 또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프롬프트 뭐뭐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구체적인 업무 지시서를 안다면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막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몰랐을 때 얘랑 브레인스톰 하듯이 우리가 챗GPT에서 뭔가 질문하고 답받고 질문하고 답받으면서 뭔가 결과 도출하듯이 그렇게 하시려면 처음에는 저는 이걸 조금 권장을 합니다. 챗GPT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는 영어로 좀 하셔야 돼요. 한글로 해달라고 해도 다시 영어로 나오고 좀 그런 성향이 강한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혹시 디베릭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돼 있으시겠죠?
디벨 확장 프로그램. 혹시나 디벨 네. 확장 프로그램 안 깔려 있다 그러면 일자 눌러주세요. 여기 이렇게 긁으면 디벨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네네네. 안 깔려 있으면 혹시나 안 깔려 있으신 분은요. 디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사이트를 하나 열으셔도 되고요.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제가 걸려서 디벨 검색해서 하나 열어놓으세요. 탭을. 그리고 이제 안 그러신 분들은 여기 가셔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이걸 보시면 자기에 대한 소개예요. 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 제품의 비주얼 생성하는 도움을 주는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예시예요. 예시. 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고서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서 아니면 뭐 어떤 광고 기획안을 만드는 걸 하겠다 그러면 나는 어떤 광고 기획을 할 거야 뭐 이런 거. 일단 제가 이걸 그대로 채팅창에다가 아니 카톡에다 보내드릴게요. 파일 그린 것보다 이게 더 낫죠? 현재로서는 한번 네. 메모장에다 붙여보세요 여러분도. 네. 얘는 보면 예시를 이렇게 크리에이트로 할 때는 이것을 컴피거 그냥 구성에 대한 부분을 내가 탁탁탁탁 넣겠다면 이 인스트럭션에다가 제가 준 거 있잖아요. 제가 준 것을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컴피겠다면 이것을 그대로 카피 떠서 여기다가 인스트럭션에다가 가능하면 영어로 하시는 게 더 효과는 좋아요. 나중에 또 바뀌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거 하다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해도 되고 대화를 통하다가 이거 수정하러 가도 되고 이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요것부터 제가 해볼게요. 요것은 대부분 많이 이렇게 여러분 해보시고 하셔서 네. 그러면 자 지우고 해야 되나? 네. 아까 여기 또 보면 빌더가 혹시나 뭐 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죄송해요. 네. 다시 들어올게요. 이거 좀 하나 띄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하는 것을 할게요. 크리에이터 여기다 이제 뭘 해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한국에 PSST 사업계획서 작성 도우미를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아마도 대화하면서 하듯이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첨부도 해도 되고 다. 제가 이제 원래 처음에 챗GPT 만들었을 때 정말 이 방식으로 막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으로 이제 녹화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GPT 빌더라는 것이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한국어로 답해줘 뭐 원하는 것들을 계속 대화를 통해서 풀면 얘가 컴피거에 자동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여기 좋은 결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서 얘도 쭉 해보면 자 저는 처음에 프롬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유자재가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만들어 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한국의 공공부문 스타트업 나오잖아요. 지가 알아먹죠. PSST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기에 고한데 GPS는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돼 있대요. GPSS 사업계획서 도우미.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대. 마음에 드냐고? 그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해하면 돼요. 아니면 나는 다른 거 추천해 줘 이렇게 해도 돼요. 일단은 이해할게. 예, 고마워.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초기 질문
프롬프트도 알아서 만들어주죠. 여기 또 부연 설명도 만들어주죠. 네, 일단은 뭘 하고자 하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씩.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프롬프트에서 구했을 때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그런 내용을 보셔야 돼. 그걸 카피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아니 이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하는구나 지시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그려주죠. 이미지까지. 그리고 여기도 한글로 답해줘 하면 중간중간 한글 하는데 영어가 더 그래도 영어로 바뀌어요 막 자꾸. 보면 여기도 문장이 이제 기니까 밑에 내려가 버리네요. 여기 있죠? 응. 프로필 사진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이미지도 마음에 드냐? 다시 그려달라고 해도 되고 이제 컴퓨터 가볼게요. 나중에 파일도 첨부하면 파일을 첨부해서 이걸 기반으로 답변해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컴퓨터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한글, PSD 한글 돈 이렇게 하시면 알아서 또 표시되죠. 이미지 다시 수정하셔도 되고요. 인스트럭션. 여기 인스트럭션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볼게요. 아까 이제 제가 준 거 말고 해서 여기 DPL로 가가지고 인스트럭션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돼 있네요.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는 카톡에다 보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카톡 보내보세요. 자동 인스트럭션.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이 말이 맞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얘한테 그건 아니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 지침은 빼주고 이런 지침을 추가해줘 하면 알아서 또 여기에 반영이 돼요. 아시겠죠? 또 여기도 기본은 얘가 이렇게 잡아줬죠. 여기를 한글로도 됩니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사업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요거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죠. 또 인스트럭션에다가 한글로 아니면은 그 자국어로 뭐 이렇게 대화해줘 이런 거 넣으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챗GPT는 자꾸 영어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옛날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통해서 하면서 여기다가 요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제대로 먹히나 요거 딱 눌러보면 기능이 하는가 이렇게 여기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그 외에 이런 일반 예시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아, 이 챗봇에 대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이거고 아니면 또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요. 개발자들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것으로 딱 한정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정돼. 근데 사용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걸 예외 처리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IT적으로 가면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다 엉뚱한 질문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침에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해줘 하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 예상해 가면서 테스트 해보면서 여기다가 지침을 내리든 아니면 크리에이터 여기다가 여기 GPT 빌드랑 대화든 대화하고 이것을 적용해줘. 인스트럭션에다가 넣어줘. 여기 보면 이런 항목명을 좀 아시고요. 항목명을 알고 이런 것들을 거기다 반영해줘 하면서 대화를 푸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쭉 내려보세요. 여기에 이제 지금 챗GPT는 자기가 엄청 공부한 많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침 내린 거에 이제 연관된 그런 답변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좀 할루시네이션이 아무리 이제 없애려고 해도 기본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딱 특히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융합교육원 혹시나 강좌에 대한 소개 이런 GPT다 그러면 여기 그 우리 기업 요강 아니면 디지털 융합교육원의 프로그램 정보 있는 PDF 파일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다가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 제가 준 파일이 있잖아요. PSST 사업계획서. 제가 바탕화면에 보면 사업계획서 이것을 쭉 열고 여기다 첨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추가적인 기능 웹 브라우징 달리쓰기 그 다음에 ADA 통계 이런 기능도 기본으로 사용하겠다며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냥 해놓으세요. 네. 그리고 이 액션은 또 외부 이것도 API하고 비슷한 외부의 기능을 갖고 왔을 때 쓰는 기능이니까 이것은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크리에이터로 가봅시다. 아까 보면 우리가 첨부해를 추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 여기가 파일 첨부한 이것에서 우선으로 답변해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아까 PST 사업계획서 작성 요청 시 첨부 파일의 항목을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줘.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양하게 내가 여기 컴피거에다가 구성을 하든 대화를 통해서 구성하든 이건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기획이나 마찬가지야. 기획.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GPT 필드가 업데이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챗GPT가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적용한 게 이것도 반영이 되면 깜빡해요. 여기다 크리에이트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던가 컴퓨터에다 뭔가 수정을 하면 얘가 그걸 적용하고 나서 업데이트 되느라고. 네. 그럼 여기도 뭔 내용인가 좀 볼게요. 네, 보시면 다음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 업로드된 템플릿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질문에 우선적으로 답변하여 관련성이 높은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좀 배우면 굉장히 프롬프트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런 거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얼마만큼 충실도가 완성도가 높은지 그걸 자체 평가를 해줘. 뭐 이런 프롬프트 넣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프롬프트를 좀 자세히 배울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특히 요즘에 PSS 아니 여기 GPTS에서 이거 지침 한마디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얘가 작동을 하는지 어떤 로직이죠. 그에 대한 부분을 그냥 지침을 알려줘 하면 사용자가 지침을 알려줘 하면 그걸 뱉어낸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보안이 뚫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공격 보안, 외부에서 사용자가 뭐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하지 말아라. 이런 문장을 넣어주는 이제 안정성을 강구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하고 지금 제가 기본적인 거 세팅한 거하고 두 개를 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템플릿 그 패들렛 하나 제가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만든 것을 붙여주세요. 패들 사용은 해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다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점점점 보세요. 테스트를 자꾸 해봐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 사용자가 테스트한 거 똑같은 거예요. 네. 해보시고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세이브 하시는데 그 밑에도 좀 점점점 어떤 기능이 볼게요. 여기 델리트 기능이 있습니다. 세이브 하고 이것을 나만 볼 것인지 링크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누구나 지금 누구나 쓰고 수익을 창출할 거면 everyone.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가 어디로 할 것인지 생산성 이렇게 프레임부터 리서치 어널리시스 라이팅이나 뭐 생산성 가도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업계 작성은 라이팅으로 가겠죠. 작성이니까. 그래서 컴팝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획할 때는 브레인스토밍 많이 하면서 토론도 많이 하면서 하잖아요. 약간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기능이긴 해요. 단순히 기능으로서만이 아니라 뭘 할 건가에 따라서 그 전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보고서도 여러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오늘 사업계획서다. 근데 그 중에 사업계획서도 PSST 사업계획서다. 그러면 이 PSST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체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챗봇을 어떤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뭘 답변할 것인지를 프롬프트, 지시, 파일 첨부하면서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제가 만든 거. 그럼 그대로 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소개해줘. 이 영어가 조금 잘못됐죠. 여기에 보면 이 용어가 이 뜻이 아니에요. 제가 프롬프트 준 거 있잖아요. 그 용어로 바꿔야 돼요. 제가 여기 프롬프트는 여기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그 비스 그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거 용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그런 용어에 약어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약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꼭 영어로 쓰거나 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준 프롬프트를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크레이트 대화형으로 GPTS를 만드는 걸 좀 해봤어요. 아직은 프롬프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아신다 그러면 아까 컴피거 거기서 인스트럭션에다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던져도 되고요. 이럴 때 요거 있잖아요. 샵은 원래 전산에서 샵이 있는 줄은 명령이 아니고 설명줄이에요. 코멘트. 이게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또 이제 프롬프트 할 때 보면 어떤 분들 한마디로 정보적 경험만은 요거야 요거 있죠. 요거 누구 역할 주고 할 때 변수를 할 때도 요것이 꺽쇠든 가로든 상관없을 거예요. 없어요. 어, 여기는 그냥 변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로 바꿔주세요. 이런 뜻으로.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패드를 하나 내주면 이제 만들어서 올리면 제 거에다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유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카톡방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붙이면 되니까. 네. 한번 오늘은 길게는 못하니까 제가 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요거 딱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화하는 거, 그것을 새로운 대화하는 것도 나오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정보, about I는 information이죠. 그러면 수정할 때 이거. 그다음에 하이드 슬라이드 뭐 이거 하면 되고, 링크. 보고서도 있죠, 보고서. 이거 이제 기능에 에디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했던 거, 쉐어챗도 있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쉬는 시간이 쫙 뺐네요. 쉬는 시간 5분 하고, 김나리 10분 교수님 해도 하죠. 됩니다. 네. 음, 네. 5분 정도 쉬고, 뒤에는 첫 번째 아주 전문적인 시간보다는 조금 쉽게 갈 수 있으니까요. 머리 아프실 테니까 10분 쉬고 9시 1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기록 감사합니다. 중지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감사합니다. 놔둘래. 또 이따가 시작할 때, 그것도 잊어먹고 할 수도 있어. 쉬는 시간은 기록 중이에요? 아이, 제가 그 카톡에다가 아까 엑셀 파일 공유 하나 해준 게 있을 거예요. 보면 전략평가 업무에 바로 적용하는 프롬프트, 챗GPT 프롬프트. 전략평가원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경영에 관련된 컨설팅 전문으로 하신 그 업체에서 작성한 거예요. 여기 보면 사용법 있고요. 보면 CEO. CEO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프롬프트. 그다음에 연구개발, 전략기획, 생산, 마케팅 막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것을 좀 한번 보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단어들이 들어있다 하는데도 감이 안 왔을 거예요. 요즘 이제 챗GPT 그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도 하셨고, 프롬프트 중요성도 알고, 아까 제가 비스 프레임워크라는 설명도 했잖아요. 단어 하나 알면 프롬프트 여러 개 고민하는 것을 한 방 해결해 버린다고. 그것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비스 글쓰기 패턴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보면 필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안 보고들을 아니면 더 또 바꿔보는 것들을 생성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필터를 하나 적용해 놓은 건데, 하여간 그런 상관없이 다 펼쳐서 여기 보시면 이 용어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한마디로 비스 글쓰기, 비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 이 단어들이.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해라? 가능하면 이 단어 영어로 쓰라 이 말이지. 한글로 3D 분석해줘. 3C 분석해줘. 뭐 수학 분석해줘. 안 먹혀. 그리고 또 혹시나 동일 용어가 또 분야마다 동일 약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어도 같이 첨부해서 해줘야지만 이 용어에 대한 부분으로 먹히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프롬프트 한다 그러면 이 엑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마케팅 다 있잖아요. 네네. 네, 김나리 교수님한테 바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대세인 GPTS 정말 방대하고 그런데 저도 용어는 너무 생소해서, AI와 대화를 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좀 머리도 식힐 겸 저희가 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해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은 캔바를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할 텐데요. 혹시 나는 캔바를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한 세 분 정도는 캔바를 쓰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오셨는지 아니면 또 카메라를 끄고 계신 건지 제가 잘 안 오셨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나 캔바 쓰고 있다 하시는 분은요, 화면 밑에 보시면, 네, 화면 맨 밑에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반응. 반응 보이세요? 반응 터치하면 초록색 버튼 있어요. 체크 버튼. 나 캔바 쓰고 있다 하면 체크 버튼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한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다들 어둠의 세계에서 불을 밝혀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동입니다. 네. 다 계셨네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쓰고 계시는 분이 있고, 혹시 조성민님 계세요? 네, 계시는군요. 네, 말씀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앞에서 하셨던 윤성임 교수님처럼 네, 강의하고 있고 그전에는 기업체에 있었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력 단절이라고 하지 않고 경력 단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단단하게 버티려고 했는데 좀 힘들었던 순간도 있고 근데 이제 2018년부터 다시 인공지능 관련해서 디지털 쪽으로 해서 지금은 인공지능까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력 단절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족 중에 겪으실 분 아니면 지금 그렇게 좀 단절되어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많이 보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까 제가 그 서술리 교수님께서 네, 비디오 켜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꼭 켜게 해요. 왜냐면 교실에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복면을 쓰고 앉아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얼굴을 다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또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했던 성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듣고자 네, 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디오는 이제 대부분 다른 분들 배려해서 끄시는데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오디오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시고 스페이스바를 손으로 떼면 네, 다시 음소거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태연님, 네. 네, 그렇게 누르고 떼시면 됩니다. 강이나님, 네, 네, 오늘 이렇게 하나 기능 배우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금이고 내일 또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랜딩 페이지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셨던 활동들이 다르니까 또 각각의 멋진 랜딩 페이지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잘 모르고 잘 안 될 때, 나만 모르나 싶어가지고 말씀 안 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들으면 보통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한국 분들은. 근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고 솔직히 다 모르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딩 페이지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바이스별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과정 정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와 랜딩 페이지. 자, 홈페이지 다 들어보셨고 다 쓰고 계실 거예요. 나는 홈페이지 내 거 있다. 지금 나는 제작해서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응해서 예를 눌러주세요. 아니신 분들은 X 눌러주세요. 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고수님이 있으세요. 수영 교수님. 네. 자, 그러면 홈페이지가 뭐죠?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해제하시고, 말씀으로 해주셔도 되세요. 홈페이지 뭘까요? 홈페이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아, 맥북은 안 되세요? 아, 네. 나의 집, 홈쥐, 네, 다양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홈페이지 너무 많이 쓰고 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웹페이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도 우리도 그 홈페이지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랜딩 페이지는 뭘까요? 랜딩 페이지. 아마 한 번쯤은 요즘 대세라서 들어보셨을 텐데, 랜딩 페이지가 뭐지? 라고 좀 갸우뚱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마케팅에서 고객들에게 영업이나 이제 이벤트 참여나 이런 것들을 유도할 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단순화된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더 상위 개념이고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웹페이지는 더 좁고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브랜드나 업체나 또 내가 운영하는 매장을 홍보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제 가장 필수적인 정보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캔바에서 나중에 보실 텐데요. 포트폴리오 랜딩 페이지, 뭐
또 이벤트 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예약이나 이벤트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진 그 아주 단순화된 홈페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뭐 한 두 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랜딩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유형이고요. 그리고 나의 또 영업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여기 현재 컨설팅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소상공인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업체나 매장 그리고 그 CEO 분들의 홍보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면요. 표지, 네, 그리고 뭐 소개 내용, 활동 내용, 그 다음에 그 업체에 있었다면 그 CEO 해서 개별 소개가 들어갈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연락처, 이메일, SNS, 뭐 이런 전화번호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디자인 요소가 가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제 업체에 많이 맡기고 고가로 진행이 됐고 또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캔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들도 알아봤는데 우리가 목표도 알아봤어요. 영업이나 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거고 영업의 기회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도 다 있다라고 들었으니까 그럼 좋은 랜딩 페이지는 어떤 걸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랜딩 페이지가 될까요? 다시 채팅창으로 가서 아,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랜딩 페이지가 좋은 것 같다. 직관적. 좋습니다. 직관적인 거. 맞아요. 이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어떤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수 학생이세요. 우리 교수님. 네. 직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앞에 비치를 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직관적으로 하는 거 맞고요. 왜냐? 방문자들이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화면의 상단에 보면 홈, CEO 소개, 뭐 Q&A, 연락처 이렇게 해서 각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중요한 것만 이제 몇 개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독성, 직관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잘 읽힐 수 있게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목차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모바일에 최적화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많이 그 랜딩 페이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PC에서 보시는 그 화면 비율하고 다르잖아요. 훨씬 작고 좁기 때문에 그 랜딩 페이지가 모바일에서도 잘 보이는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캔바로 가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캔바 열어주시고요. 자, 캔바 로그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화면이 안 바뀌었어요. 네, 잠시만요. 자, 캔바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유 다시 할게요. 자, 무료와 유료 버전이 있는데 대부분 유료 쓰시는 분도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챗GPT를 유료로 쓰시는 걸 더 권장을 드리고 저는 사실 캔바는 무료로 하셔도 랜딩 페이지 만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오늘 제가 그 계정을 연결해 놨거든요. 저도. 그래서 조금 검색에 제한은 있고 선택지가 조금 좁을 수는 있겠지만 무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웹사이트, 여기에 보시면 웹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캔바에서 랜딩 페이지를 처음 만든다 하시는 분들도 PPT 같은 건 한 번쯤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PPT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랜딩 페이지 만들 때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용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거, 이벤트에 관련된 거,
포트폴리오, 나의 뭐 개인적인 뭐 작품이라든지 나의 그 활동 소개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업상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차피 사이즈도 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웹사이트 클릭. 네, 그러면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왜 간단하냐? 템플릿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료를 결제하신 분들은 노란색 왕관 프로를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료 버전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는 사용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료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혹시 디지털 컨설팅 이 템플릿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그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6개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해서 빼서 네, 지우고 네, 하시면 되는 거죠. 사진 넣고. 그래서 만든 우리 국제 컨설턴트 협회의 랜딩 페이지입니다. 보이시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그 원장님이 제작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까 그 동일한 템플릿으로 캔바에서 만드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넣고 링크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회장님 소개, 그리고 링크 누르면 이렇게 회장님이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전화 상담 가능해서 연결, 그리고 실적,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또 조직도도 넣어 놓으셨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연락처. 이게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배우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컨설턴트님들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아주 잘 하실 것 같고, 요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템플릿 말고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이거부터 같이 해볼 테니까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레이아웃은 내가 원하는 거 가장 그 뼈대만 있어요. 살도 없고 색깔 칠해져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아까 우리가 표지, 그다음에 업체 소개, 그다음에 CEO 소개, 실적, 연락처 이 정도로 한 5가지, 5장의 페이지 정도만 만들겠다라고 구성을 했을 때 그 내용에 맞는 페이지만 골라서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 컨설턴트님들은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먼저 만들어 보고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 전문용어로 삽질을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워밍업으로 가장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만든 걸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샘플로요. 잠시만요. 100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 거 그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우리 카톡방에 가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네, 홈페이지가 있고요. 뭐 그냥 이거는 샘플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취향이 좀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 샘플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자, 제가 이거 가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먼저 표지 있고요. 그리고 로고 하나 넣었고 그냥 슬로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이렇게 한다 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명으로 나 우리라는 사람의 그냥 이름으로 넣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컨설턴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업도 넣어놨고요. 제가 요건 링크를 안 걸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인데요. 제가 무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냥 캔바에 있는 사진 검색으로만 넣었는데 챗GPT 활용 잘하시는 그 컨설턴트님들께서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AI 이미지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실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그냥 아무 사이트나 나옵니다. 재미있게 뽑기처럼. 그래서 관련된 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해라 해서 연락처와 뭐 이런 SNS 링크들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5페이지고 이 구성대로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게 내 PC에 있다 하시면 초록색 체크 버튼 눌러봐 주세요. 제가 또 부담되실까 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려고 그냥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네. 혹시 내가 PC에 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 초록색, 다 가지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페이지는 제가 그냥 이런 걸로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보시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페이지, 표지로 좋을 것 같다 하는 거 하나 커버 설정해 주시고요. 네, 커버 설정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였죠? 여기에, 네, 슬로건 하나 있었으니까 이것도 뭐 커버랑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또 눌러서 해주시고요. 좀 단순한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누르시면 이제 대체되면 그 1페이지에 계속 쌓이고 덮이니까 3페이지 추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서 할 거냐면 더 쭉쭉 내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 4개만 만들어 볼게요. 쭉쭉 내려서 이 핸드폰 모바일 화면 있는데 위에 이 화면 찾으셔서 요거 해볼게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화면이어가지고 요거 해보겠습니다. 저 요거 앞에 거는 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거고요.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 3번째 거는 추가를 해주세요. 나머지는 조금 다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쭉 내리시면 연락처, 상담 이쪽으로 해주세요, 의뢰를 해주세요 하는 연락처 페이지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 3페이지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뼈대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사진으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한번 채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자,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캔바가 처음이신 분은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 캔바 처음이다 하시는 분. 제가 기초적인 거 사진 삽입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컨설턴트님들 보시면 여기 사진, 뭐 동영상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앱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사진, 동영상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저도 무료 기준으로 샘플을 만들다 보니까 사진에서 그냥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사업, 컨설팅
정책자금, ESG 뭐 이런 걸로 검색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무거나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첫 페이지 넣었을 때 이거 보면은 이게 페이지 사이즈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 다 균일하게, 동등하게.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이렇게 페이지 하나만 먼저 좀 더 크게 하겠다면 이게 그리드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 그리드를 안에 있는 걸 지우고 여기 그리드를 지우고 그냥 배경으로 넣으신 다음에 오른쪽 우클릭해서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 누르시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지금 미리 해볼게요. 사진 편집 누르셔서 필터 적용하시고 네, 조금 뭐 투명도라든지 필터를 조절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톤 조절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페이지까지 혹시 다 됐다 하시는 분 초록색 체크 다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직 이 페이지까지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겠죠? 혹시 다 되신 건가요? 이 페이지까지? 아니면 아까의 체크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자, 그러면 사진 넣고 옆에 텍스트 입력하고 이런 것도 뭐 국제 컨설팅 협회 아니면 나의 컨설팅 업체 이름 뭐 이런 거 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볼 때 우리가 여기 밑에다가 바로 가기 이런 걸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는 분도 있지만 모바일에서 하실 때는 어떤가요? 여기 그냥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여기에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저는 이거를 같이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모바일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 사진만 딱딱딱 3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로 이 부분이 전부 다 같이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옆에 게 까만 버튼까지 해서 하나,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진만 1, 2, 3, 텍스트 1, 2, 3, 그리고 바로가기 1, 2, 3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링크를 거시고요. 한번 하나 아무거나 내 블로그 링크나 이런 걸로 걸어 볼게요. 이게 아마 그룹을 하고 링크가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캔바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캔바 잘하시는 교수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을 이 오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 바로가기 요거 아, 레이아웃에서 잠시. 어떤 거 가져왔나요? 이 페이지, 마지막 아, 네, 페이지? 가지고 왔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레이아웃에서 좀 밑에서 찾으셔야 돼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중간중에.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링크가 바로 안 걸리면 이것도 제가 페이지 첫 번째 설명드린 것처럼 얘도 이 프레임을 지우고 사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만든 거라서요. 저 혹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그룹 해제하고 난 다음에 링크 삽입해 보셨나요? 네네.
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시는 거예요? 아, 링크 삽입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여기 까만색에만 링크가 걸리고, 여기 전체를 걸려고 하면 아마 이 그리드를, 이 프레임을 삭제를 하고 그림만 해야 될 거예요. 똑같이. 얘를 지우고. 아, 그럼 그룹화로 전체에도 링크가 안 걸린다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걸 음, 수 있게끔, 네. 네네. 이렇게 그리드를 지우고 하면은 아마 걸 수 있을 거예요. 또 안 되네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서 요거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되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그룹 해제인데 네, 그냥 네이버로 링크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모바일하고 PC 호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교수님들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이것도 밑에 보니까 그룹 해제를 해야지만 링크가 걸립니다. 맞죠, 교수님?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링크를 우리가 클릭하려고 했던 링크를 걸려고 하는 버튼 여기에 우클릭을 해서 링크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룹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링크를 걸고 링크를 걸고 그 다음에 이 링크를 전부 다 맞춰서 그룹을 아이고 목재리가 됐네요. 그룹을 해주시면 아마 모바일에서 되실 거예요. 그룹이 안 되네요. 아, 자, 자, 혹시 이 덩어리 한 덩어리로 그룹화 됐다, 링크 걸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링크를 삽입하고 나니까 그룹화가 안 되네요. 제가 뭘 잘못했나? 그게 문제여가지고 순서가 잠시만요. 요거는 자, 다시 해볼게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전체 그룹에서 링크는 삽입이 되는데 모바일에서 이게 변형이 돼서 문제인 거죠? 모바일에서 엉키게 나와서요. 어, 근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그리드가 씌어져 있잖아요. 얘를 일단 지워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왜 안 되지?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 사진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모바일에서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 링크가 안 나와요. 우리는 여기를 클릭해도 나오고 이 밑에를 클릭해도 나오게 할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진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얘를 지우고 이 프레임이 있는 이 그리드를 지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지고 오고 사진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사진만 가지고 와서 네, 링크를 잠시만요. 그룹을 하면 링크가 걸리나요? 안 걸리죠. 그러면 링크를 걸고 그 다음에 그룹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
사진만 넣기, 프레임 삭제, 사진 넣기, 그 다음에 그룹화 해제, 링크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링크를 걸고 그룹화를 하면 그룹화가 되실 거예요. 서순례 교수님 혹시 되셨을까요? 자, 링크하고 그룹화까지 아직 좀 힘들다 하시는 분? 네, 빨간색 X 눌러주세요. 빨간색 X.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다음 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요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한번 보시면 네, 미리 보기 눌러보면 여기 모바일에서 크기 조정에 클릭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PC, 데스크탑,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모바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흩어진 거거든요. 요거를 잘 맞추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엉키는 거거든요. 교수님들 것도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내 거 지금 잘 되어 있나, 엉켜 있나.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닫고요. 내비게이션 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내가 거기를 클릭하면 거기로 바로 가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메모 추가 있습니다. 메모 추가. 네, 메모 추가 누르셔가지고요. 표지 이런 거 적으시면 되는데 이 메모는 진짜 우리만 보는 거잖아요. 페이지 제목에다 적으셔야 돼요. 페이지 제목에다가 표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도 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도 페이지 제목에다가 뭐 소개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거죠. 슬로건, 연락처 이런 식으로 CEO 소개, 컨설팅 분야 이런 식으로 페이지 제목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만약에 내가 랜딩 페이지를 8장 정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8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5개 정도 중요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고 꼭 넘어가는 것만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 네, 웹사이트 미리 게시 옆에 미리 보기를 다시 누르시면 지금 표지하고 컨설팅 분야를 넣어놨더니 위에 내비게이션 포함해 해서 이게 보여요. 그러면 컨설팅 분야 클릭하면 거기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스크탑 버전에서도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컨설팅 분야 하면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내비게이션 포함을 지우면 미포함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를 해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보시는 분들을 편하시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완성이 됐다 하면 웹사이트에 게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캔바의 꿀팁 중에 하나가 이 도메인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캔바에서. 그래서 도메인 만약에 구매를 하면 내가 원하는 도메인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지 않고 무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깐만 보면, 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도메인을 넣으면, 뭐, 저 같은 경우 AI 나리 많이 쓰거든요. AI나리.com. 네, 하면 비슷한 도메인은 1년에 얼마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린 이거 안 할 거고요. 네, 아이고. 이제 무료 도메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무료 도메인으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내가 네, UR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URL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제목을 입력하세요 돼 있어요. 이거는 PPT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수정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바꾸시면 되세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옆에 네, 연필 누르셔서 바꾸시면 되겠죠. 뭐 협회 이름, 뭐 위드 컨설팅. 그리고 이것도 캔바 표시잖아요. 이거 아이콘 같은 거 바꾸시면 됩니다. 추가하셔서. 네, 제가 로고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유를 드릴게요. 그러면 요거 해서 완료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설명은 뭐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죠? 컨설팅 랜딩 페이지입니다. 해서 게시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PPT하고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이 5개를 제가 걸어 놨고요. 그래서 상단 문의를 클릭하면 바로 상단 문의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엉키지 않게 다 걸어서 해놨습니다. 예, 이거는 정책 자금이라서 제가 그냥 재미있게 여기를 걸어 놨고요. 그래서 요 엉키는 부분만 다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영상이나 사진 삽입은 아마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기 페이지에 모바일에 엉키는 거 말고 그 문제 말고 기타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음소거 켜고 끄시고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무료 도메인은 이 캔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인 건가요? 네, 캔바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교수님 비틀리 쓰시나요? 네. 네, 비틀리에 가서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틀리에서 줄인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같이 나옵니다. 혹시 비틀리 사용법 필요하신 분 계시니까 그것도 제가 이 페이지하고 비틀리하고 같이 알려드릴게요. 무료로 사용하면 네.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기간은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 조금만 할게요. 네, 그 각 사이트마다 웹사이트 같은 거 만들 때 그 플랫폼에서 무료 도메인을 줘요, 기본은.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나 이렇게 또 아니면 고객들한테 도메인을 줄 때 어떤 일반적인 플랫폼에 지금 칸바에서 준 거에 컨바점 사이트라고 도메인명이 고정돼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비아라든가 도메인을 사서 뭐뭐.com, 뭐뭐.co.kr 이런 도메인을 내 브랜딩명에 일치한 도메인을 구매해서 그걸 이제 명함에 받고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네이버드에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떤 기업 공개성 뭐 이런 거 네네. 부여된
그러니까 게 그렇게 되게 좋을 유료로 것 그런 같습니다. 도메인들을 사서 네. 쓰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완성은 다 안 되셨죠? 생각보다 저는 시간이, 네, 많이 안 걸릴 것 같았는데, 많이 걸려서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제가 그 3개씩 각 분야별로 나오는 그 페이지의 링크 순서는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2시간 동안 네,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 부원장님 질문 하나만. 우리가 도메인 여기저기 다 각자 도메인을 하는데 유료로 사용하는 도메인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나요? 다 그 안에? 유료가 사실 비싸더라고요. 저도 아니, 써봤. 요즘에 많이 싸져가지고 도메인 판매하는 사이트가 많아요. 카페24도 그렇고 가비아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1년에 뭐 10,000원, 20,000원. 그런데 이제 그런 데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마디로 삼성 같은 경우 SDS, 삼성전자 이건 완전히 대표적인 도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ai 도메인을 또 확보하느라고 지금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처음에 3년 전에 웹사이트가 생겼을 때 그 도메인을 먼저 선점해 놓는 거야. 그걸 프리미엄을 주고 파는. 그래서 요즘에는 .ai 도메인을 또 먼저 대표적인 회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각 분야마다 선호하는 고유 명사 같은 사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단어가 그 먼저 확보하는 거지. 특허 비슷한 상품 뭐 이런 거 비슷한. 부원장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아직은 안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일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뭔가 브랜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뭘 하는 것도 항상 그냥 조용조용 좀 이렇게 하는 그 편이었는데 비틀리 말고 GG